네, 강프로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15% 상승했고요. 뭐 하는 기업인지 알 겁니다.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분야가 많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쪽이 있고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거의 다 뭐 장비, 소재 이런 쪽입니다. 자,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는 쪽이 있죠.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비메모리 중입니다. 근데 비메모리에서도 나눠집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엔비디아, 그쵸? 여기 뭐예요? 설계합니다. 그리고 여기 TSMC,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여기서 뭐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줘요. 공장입니다. 여기는 공장.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건축 사무소, 그쵸? 설계하고요. 그리고 딱 주면 요대로 만들어줍니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설계도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잡일을 도맡아서 한다. 이걸 가지고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디자인 하우스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AD 테크놀로지를 이야기를 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온칩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 인증 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에이직랜드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6,000원인데 지금 7만 원을 넘어섰다. 그쵸? 11월 달에 상장해서 지금 7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디자인 하우스다. 그리고 여긴 어디예요? TSMC. 여긴 어디예요? 삼성 파운드리. 여긴 어디예요? 삼성 파운드리. 그쵸? 자, 근데 왜 이렇게 이 엔비디아가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디자인 하우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올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입만 떠들이 입만. 그쵸? 이게 뭐 된다 입만 떠들지 자기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못 가요. 그쵸? 주식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회를 누르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회를 하고 있는 기간은 1월 2일 24년 1월 2일부터 2월 23일. 그쵸? 아직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 네, 계좌 수익률은 465%다.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인데 시장 대비해서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죠. 그쵸? 시장도 오르긴 했지만 0.4% 올랐다. 그쵸? 내 계좌하고는 전혀 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게 제 계좌입니다. 제 지난 영상도 있으니까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종목을 했길래 이거죠.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먼저 까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식 시장은 수익도 보고 손실도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종목을 내가 하나 했는데 막 대박 터질 수 있어. 근데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왜? 어쩌다 한 번씩 걸릴 수도 있거든. 근데 계좌 수익은 그걸 못합니다. 그쵸? 계좌 수익을 띄우려면 손실이 보는 날이 있어요. 자, 내용 보세요. 이런 날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손실 보는 계좌 손실 2% 손실, 9% 손실, 3% 손실, 이렇게 손실 보는 날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보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잘 보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그쵸? 자, 여기 보시면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1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딱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2월 23일 시장가 매수 8시 48분 장 시작 전에 제가 종목을 다 줍니다. 왜?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신고가 매매만 왜 하느냐? 모든 주도주들은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를 공략한다는 건 주도주 매매만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매 자체를 한번 상황을 한번 보면요. 일단 여기 그 HLB가 나오죠. HLB를 보더라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공략을 했고 지금 여기 한 4일에서 5일 정도 보유해서 31.9%. 그렇죠? 이런 수익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계좌 수익이. 그리고 뭐 덕산테코피아, 그렇죠. 덕산테코피아 이거 보더라도 2월 23일 금요일 날 제가 나간 종목이죠. 알테오젠과 함께 어떻습니까? 8% 상승. 그렇죠. 그리고 중복해서 나간다. 그렇죠. 종목 바뀌지도 않아요. 한 종목 딱 잡아서 한 종목 딱 고놈만 팹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급등하는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17%. 이게 원래 30%가 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상따를 들어갔어요. 매수 잡등할 때 매수 한번 더 잡고 팔고 여기서 상따를 한번 붙었는데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그래갖고 다 팔았습니다.
답한 결과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쵸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그쵸 예, 원래 한 곱하기 2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 35% 정도 돼요. 원래는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샀는데 여기 보세요. 종가가 25% 그쵸 제가 매도한 게 거의 한 25% 6%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는 당연히 30%가 나오지. 그쵸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2월 23일 그리고 여기 올려서 보잖아요. 2월 22일 날 이렇게 공략이 된다. 근데 그 위에 종목이 3개가 딱 있죠. 이게 많아 보이는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반도체거든요. 이때 뭐 나왔어요? 엔비디아 실적. 그쵸 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완성돼 있는 매매를 보면 뭐 코리아 FT 그쵸 2월 초에 공략해서 며칠 2주일이 채 걸리기 전에 28% 그리고 에브리본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몇 프로? 47% 며칠? 일주일 정도. 그리고 반도체를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반도체를 안 할 리 없겠죠. 왜? 신고가 가니까. 어때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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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매도 32% 며칠 일주일 안 걸렸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와서 배워요. 무조건 배워요. 이해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돈 절대 못 법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요 번호로요. 그러면 자동 참여가 되는 겁니다. 와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 신고가 매매만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왜 먼저 반영이 되느냐?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겠죠. 가격이 먼저 반영되는 이유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느 정도로 좋아질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세력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모르는 거에다가 투자를 해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한가 뭐예요? 하루에 30%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30%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기대감 때문에. 미래를 모르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걸 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쵸? 잘 보세요. 지금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급등하죠. 가온칩스 디자인하우스 급등하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가온칩스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자 보시면 가온칩스 보세요. 어때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못했죠. 뭐 코리아 FT, 에브리봇 이런 거 한다고 제가 2월 달에는 반도체를 네페스 아크나 뭐 그런 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작은 종목들 해가지고 뭐 한 5% 10% 정도 먹은 게 다예요. 근데 정확하게 초입에서 다 공략이 나왔다. 왜? 신고가니까. 그쵸? 그 이후에 뭐가 돼요? 주도주가 되잖아요. 꼭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쪽에 굳이 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쵸? 어차피 수익은 여기서 10% 먹나 저기서 10% 먹나 똑같은 10%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라는 구조 안에서 돌아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막 나 2년 기다렸는데 수익 전환됐어 좋아하고 그러면 이거 살짝 흔들리면 털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AD 테크놀로지 어때요? 디자인하우스죠. 가온칩스 어때요? 디자인하우스죠. 에이징랜드 어때요? 디자인하우스입니다. 가온칩스가 대장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에이징랜드 신고가 그냥 가버렸어요. AD 테크놀로지도 올라가면서 그쵸 신고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세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온칩스 살짝 눌릴 수 있죠?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베이스를 알자고요. 왜 여기서 놀아야 되는지.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GPU 그렇죠.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한 80%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20%는 뭐예요? AMD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 PC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래픽 카드는요. 아니 한 80% 정도의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께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런 내용이 AI 서버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렇죠.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진짜 너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요. 자, 요거 보시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요거예요. 요거 4090 이게 러브레이스입니다. 여기서 물론 HBM을 붙여가지고 훨씬 더 고사양을 만들죠. 근데 보세요. 인기 상품 순으로 보면 이 보이시나요 이거? 4090 270만 원. 4090 290만 원. 이 그래픽 카드 하나예요. GPU 하나.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여기 GDDR6X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요게 HBM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늘어나느냐?
요게 늘어나는 거예요. 요게 21기가 bps 384비트 메모리 성능. 그쵸? 이걸 높여놓은 게 HBM이에요. HBM. 그쵸? HBM. 그러니까 지금 GPU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메모리 반도체까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왜 이렇게 상승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자, 보세요. 올트먼에서 손정희까지 AI 반도체 패권 다툼 치열. 이 개소리고요. 왜 그러냐면 패권은 이미 엔비디아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싸니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손정희가 뭐 갖고 있어요? ARM 갖고 있죠. 그렇죠? ARM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정희가 만들 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패권을 따지면 이게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왜 호재가 되냐면 보세요. 엔비디아와 AMD만 만드는 것들이 올트먼, 손정희까지 붙어서 또 수요가 그러니까 또 공급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잘 팔리고 안 팔리고 누가 이길지는 그 뒤에 문제고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기죠. 그렇죠? 점유율이 조금 뭐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 돈 아무리 갖다 박아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장을 많이 돌려야 되고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디자인하우스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뭐가 갔어요? HBM. 그렇죠? 그게 뭐야? 한미 반도체.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고영, 그쵸? 고영 붙고 딱 있습니다. 지금 요거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고영 어때요? 정확하게 제가 1월 말부터 공략했고 한번 팔고 급등할 때 또 샀어요. 그쵸? 직접적으로 붙고 있다. 그쵸? 여기 마이너스 2% 보이시죠? 매도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계좌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거를 진짜 공급단에서 늘어나면 공장을 많이 들릴 수밖에 없고 공장을 많이 돌리는 게 디자인하우스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디자인하우스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선반영한다. 이 끝이에요. 주식은. 그러니까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네 내용 찾아요. 그 뒤에 왜 그러는지. 여기까지 인사이트가 발전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많이 벌기 시작. 정말 하루에 100, 500, 1000, 5000, 1억 됩니다. 돼요. 근데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기 전에 가격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먼저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D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디자인하우스 전체 종목에 대한 그 타점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 매매 내역을 보여드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었죠? 어디 이하에 제가 매수하던가요? 아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위쪽으로 따라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대에 대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즉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AD 테크놀로지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단기 뭐예요?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그쵸? 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가격, 자 가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뭐 반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그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내용 그쵸?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쵸? 요 내용.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올라가는 모든 종목은 주도주가 되는 건 신고가를 거쳐간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호재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다시 빠지겠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가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